안녕하세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혁환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값이 연체되면 은행이나 이 카드사 같은 채권자로부터 독촉 전화가 정말 많이 오죠. 돈을 빌린 채무자 입장 아무래도 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채권자로부터 계속되는 채권 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독촉을 받으면요, 아무래도 어떤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특히 돈을 꾸고 갚지 못하는 이 채무자 입장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은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채무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채권자의 전화, 이거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무조건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채권자로부터 오는 전화, 이거는 무조건 받으세요. 왜냐하면 독촉 전화를 안 받으면요, 이 채권 추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에서 채권자, 우리가 보통 이제 빚쟁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요.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 집을 방문하거나 회사 방문하거나 또 전화나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계속해서 독촉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요. 즉 채무자가 계속해서 독촉 전화를 안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촉 전화를 잘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채권자의 빚 독촉 전화를 피하거나 또는 이제 제대로 받지 않을 때, 이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 이 채권자의 방문 추심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자의 빚 독촉 전화는 받으세요. 물론 빚 독촉 전화 받아가지고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정 할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뭐 죄송한 건 사실이죠. 남의 돈 빌려놓고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누가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갚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갚고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돈 갚을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채권자한테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 받으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대부분 채권회사의 추심원 직원분들이죠. 이분들은요, 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자기네가 독촉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 후 사건 번호가 나오면요, 이 사건 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는 법원에 개인회생 사건 접수 즉시 나오거든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빚독촉 걱정할 시간에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요, 대리인 사무실에 빨리 가져다 주세요. 나머지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피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기죽고 지내지 마세요.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최혁환 법무사의 회생기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